한국인 관광객? 푼 돈이나 쓰는 것들이잖아. 차라리 중국인 손님 받으면 돼. 중국 손님들은 배포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크단 말이지. 태국에는 최근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한국 금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태국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도 한국 금지 운동을 벌이고 중국 손님을 받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콥이에요. 저는 태국 백패커의 중심, 방콕 카오산 로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식당은 그냥 평범한 음식점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산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레시피로 똠얌꿍, 팟타이, 그리고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푸파퐁 커리를 만들고 있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선한 레몬그라스와 마늘향이 퍼지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이곳은 제 전부예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게 열쇠를 넘겨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눈가가 촉촉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이콥,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의 이름을 건 음식점이야.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무나 라고 하셨죠. 그 말에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영혼을 담아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식당은 화려하지 않아요. 따뜻한 노란색 벽에 가족 사진들과 태국 풍경들이 걸려 있고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늑한 분위기라서 오래된 친구에게서 느껴지는 포근함 같은 느낌이에요. 관광객들이 우리 식당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메뉴를 보고 태국어를 발음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귀엽죠. 저는 항상 웃으며 인사합니다. 사와디캅, 고객님들께서 팟타이요 라고 천천히 말해주면 저는 맛있게 요리를 만듭니다. 이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매년 저희 식당을 찾아주시는 한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항상 푸파퐁 커리를, 아내분은 똠얌꿍을 시키세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김 여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이콥, 당신의 음식은 마치 추억의 맛이에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친구 아루는 제가 제 일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는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상사 때문에 항상 불평을 늘어놓거든요. 너는 늘 피시소스 냄새가 나잖아. 라고 농담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요. 저한테는 그 냄새가 행복의 향기니까요. 제 주방을 나서는 모든 음식은 제 마음의 일부분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데요. 이제는 상인들도 저를 알아봐요. 아, 제이콥, 여기 최고로 좋은 망고를 너를 위해 남겨뒀어. 라고 외치죠. 정말로 큰, 시끌벅적한 가족의 일원이 된 느낌이에요. 주방에서는 제가 제일 편하네요. 뜨거운 기름에 마늘을 볶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리듬감,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까지 마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제 직원들도 저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요. 모두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죠. 우리는 잘 돌아가는 기계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완벽한 요리처럼 각 재료들이 조화를 이뤄서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팀이에요. 특히 팟타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요. 단순한 면 요리가 아니에요. 달콤하고 시고 짭짤하고 감칠맛까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거든요. 이 레시피를 완벽하게 만들기까지 몇 달을 쏟아부었어요. 조금씩 조정하고 수정하면서 딱 맞을 때까지요. 이제는 손님들이 첫 입을 먹고 눈을 감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큰 기쁨이 밀려와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음식을 통해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 물론 식당 운영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날도 있죠. 때로는 요리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올 때도 있고 손님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저녁 바쁜 시간에 주된 스토브가 고장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문을 일찍 닫아야 하나 싶었지만 팀이 하나로 뭉쳤어요. 있는 장비로 서로 돕고 즉석에서 해결해 나갔죠. 그날 밤이 끝날 때는 모두 지쳤지만 자부심을 느꼈어요. 함께 해냈으니까요. 해가 지고 거리가 밤의 활기로 가득 차면 저는 자주 식당 문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봐요. 배낭을 맨 관광객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네온사인의 빛들,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운 풍경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작은 식당이 따뜻함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등불처럼 자리하고 있죠. 매일 밤 문을 잠그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떠올려요. 제가 이 식당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해요. 이곳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집이고 열정이고 제 삶이에요. 그리고 매일 저는 웃는 얼굴로 다시 이 일을 시작할 거예요.
마음속 가득 사랑을 담아서요. 그런데 최근에 태국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방콕 전체가 한국을 적대시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금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도 온통 그 얘기였고, 제가 좋아하는 태국 연예인들조차 그걸 포스팅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이게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또다시 한국이 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다룬 포스트가 올라왔고,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화난 댓글들이 달렸죠. 정말 지쳤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제 식당은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제 식당에 와주셔서 맛있게 제 음식을 드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절친인 아룬이 저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콥,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순 없어. 어느 날 오후 그가 주방으로 쳐들어와 땀 범벅이 된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는 보이콧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룬, 그건 말도 안 돼. 내 한국인 손님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음식을 사랑하고 예의 바르고 팁도 잘 줘. 왜 그들을 쫓아내야 해? 아룬은 고개를 저었어요. 넌 뭘 모르는구나. 이건 내 손님들 문제가 아니야. 우리 태국 사람들과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른 태국인들이 내 식당을 보이콧하면 어쩔 건데. 그 말을 듣고 배가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진짜로 생각해?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루는 휴대폰을 꺼내며 몇몇 포스트를 보여줬어요. 창문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커다란 표지판을 붙인 태국 식당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댓글에는 주인들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칭찬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그 표지판들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역사책에서 봤던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사회가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아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다른 손님들을 지켜봤어요. 혹시 그들이 째려보는 건 아닌가? 불쾌해하는 것 같진 않나.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대학생 무리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주 오는 단골들이었고 항상 웃고 농담을 주고받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테이블에 모여서 속삭이고는 근처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이콥, 그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아직도 한국인들을 받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제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한국인 가족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가 어린 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 학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태국 사람들이 공항에서 쫓겨난 것도 잘못이 없었지. 하지만 그게 한국이 우리를 금지한 걸 막진 않았잖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학생과 그의 친구들은 불쾌하다는 듯 큰 소리를 내며 식당을 떠났고 그 한국인 가족도 웃음이나 손인사 없이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갔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 텅 빈 식당에 앉았어요. 여전히 그 학생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인으로서 그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그럼 죄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 식당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죠. 할아버지는 항상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와 음식을 나누면 그건 그 사람의 문화와 역사도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는 건 할아버지의 유산을 배신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아론의 경고가 또 떠올랐어요. 만약 사람들이 제 식당을 보이콧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게는 제가 가진 전부예요. 우리 가족의 유산이고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걸 모두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식당 밖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거기에는 한국 국기의 큰 X 표시가 그려져 있었어요. 현수막을 걸자마자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그날 단 한 명의 한국인 손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명은 지나가다가 표지판을 보고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몇몇 태국인 손님들은 더 기뻐 보였어요.
그들은 표지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제게 결단을 내렸다고 축하까지 해줬어요. 그날 이후로 제 수익이 줄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컸더라고요. 하지만 표지판을 떼어낼까 고민할 때마다 아론의 경고와 그 화난 대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갇힌 기분이었어요. 선택을 했지만 이제 그걸 되돌릴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게 아닌지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당 밖에서 한국 국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쳐다보며 서 있었어요. 국기가 X자로 그어진 모습이 매번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한국 금지 운동이 온 동네에 퍼져 있었고 제가 따르지 않으면 태국 손님들을 잃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제 친구 아론이 핸드폰을 휘두르며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제이콥, 제이콥. 숨이 찬 채로 소리쳤어요.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궁금했어요. 정부에서 방금 중국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 아론의 눈이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부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업체들에게 혜택을 준대.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일 수 있어. 저는 희망이 조금 생기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필요로 했던 돌파구일지도 몰랐죠. 더 자세히 말해봐. 제가 아론을 식당 안으로 데리고 가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빈 테이블에 앉았고 아론은 핸드폰으로 정부의 계획에 대한 기사를 보여줬어요.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업체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특별 프로모션 같은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생각해봐, 제이콥. 아론이 열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메뉴를 바꾸고 중국 음식을 좀 추가하고 심지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잖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식당에 반한국 현수막을 걸고 난 후로 매출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이 솔깃했어요. 좋아. 결국 제가 말했어요. 한번 시도해보자.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식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했어요. 저는 인기 있는 중국 요리를 배우고 메뉴에 태국 음식과 함께 추가했어요. 입구 근처에는 큰 중국 국기를 걸었고 아론은 심지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파트타임 직원을 구해왔어요. 그 직원이 새로운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말이죠. 처음에는 변화가 놀라웠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식당으로 몰려들었고 익숙한 국기와 태국 및 중국 요리를 함께 제공한다는 약속이 그들을 끌어당겼죠. 식당은 몇 주 만에 본 적 없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나가는 음식 접시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활기찬 중국어 대화로 공기가 가득 찼고 계산대도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중국 손님들은 제가 익숙했던 손님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테이블을 서빙하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중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식당 한가운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실내 흡연이 불법이지만 제가 그들에게 이걸 설명하려 했을 때 그들은 그냥 손을 내저었어요. 중국에선 괜찮아요. 그중 한 명이 서툰 영어로 말하며 담배를 한 번 더 깊게 빨아들였어요. 저는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창문을 열고 그냥 냄새를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새로운 손님들이 테이블을 엉망으로 남겨두곤 했어요. 음식 찌꺼기와 사용한 냅킨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던 화장실도 매번 어질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저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제가 좀 더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결국 이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진짜 고비는 한번 바쁜 토요일 밤에 찾아왔어요. 식당은 꽉 차 있었고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저는 주문을 따라가느라 정신없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카오산 로드로 나가보니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길 한가운데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는 바지를 내리고 거리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리를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손가락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렸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은 수치심이 저를 덮쳤어요. 제가 제 원칙을 이런 일 때문에 버린 걸까요? 우리 도시와 문화,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예의를 존중하지 않는 관광객들로부터 받는 돈을 위해서요? 저는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 군인들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가 반한 운동 때문에 쫓아낸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한국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나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나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난 후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방금 떠난 손님들이 남긴 어질러진 테이블에 둘러싸인 채로요. 제가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실 것이었고 그의 말은 저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였어요. 식당 카운터를 닦으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주는 정말 정신없었죠. 처음엔 한국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엔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는 이 엉망진창인 상황까지. 한숨을 쉬며 거의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어요.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때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손님이 들어오길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대신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식당에 변화를 준 걸 아직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제이콥, 할아버지께서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부르셨어요. 우리 손자 잘 지내고 있나? 저도 시선을 따라갔어요. 한국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 저거요. 되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그냥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지셨어요. 곧장 밖으로 나가시면서 지팡이가 바닥에 쿵쿵 울렸죠. 저도 급히 따라 나갔어요. 밖에서 할아버지는 현수막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한국 국기가 그려진 현수막은 한가운데에 X자로 그어져 있었죠. 할아버지 손은 지팡이를 쥐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왜 했니? 제이콥. 할아버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할아버지,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제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제 친구들이 이걸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손님들이 안 올 거라고.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언제나 따뜻하던 그 눈이 이번에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개 한 나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냐? 늘 너의 가게를 찾아주던 사람들을 내쫓으려는 거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대꾸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세상이 어떤지 몰라요. 소셜 미디어도 있고 압박감. 할아버지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웃으셨지만 그 웃음소리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압박감이 뭔지 내가 좀 알려줄까? 제이콥.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나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할아버지가 군 복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잘 들었을 거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한국에 있었어. 끔찍한 일들을 봤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곳에서 죽을 거라 생각했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그런데 누가 나를 살렸는지 아느냐? 한국 군인들이었어. 저는 할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할아버지께서 군인으로 한국 전쟁에 파견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한국 군인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건 처음 듣는 일이니까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눈은 멀리 과거를 보고 있는 듯했죠. 그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지. 할아버지는 다시 저를 보셨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헛된 말 몇 마디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욕했다고. 내 가게를 늘 찾아주던 사람들을 배신했다고? 할아버지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속이 메스꺼웠죠. 할아버지, 저 정말 몰랐어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 몰랐겠지. 왜냐하면 너는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생각도 하지 않았지. 그냥 군중을 따라갔을 뿐이야. 저는 제 입장을 변명하고 싶었어요. 가게 사정이 얼마나 힘든지, 압박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다면
할아버지는 깊은 실망감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는 이 식당에 눈길도 들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위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뒤척이며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예전에 자주 오던 한국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미소, 제 음식을 칭찬하던 따뜻한 말들. 제가 정말 그 모든 걸 소셜미디어의 몇 글자 때문에 버린 걸까요? 해가 뜰 무렵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식당으로 향했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수막을 떼어냈어요. 손에 들고 현수막을 바라보니 부끄러웠어요. 어쩌다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쉽게 휘둘렸을까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는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옳은 일을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분의 실망 어린 눈빛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고 마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았어요. 새벽의 첫 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자 더는 잠을 포기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만들고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제 자신의 가치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전화를 집어들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두 번째 신호음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이콥, 무슨 일이니?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묻혀 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 할아버지께 들었는데 왜 이제껏 몰랐을까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전쟁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 그때 기억이 그분에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지.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너한테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채워나갔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겁에 질린 채 고향을 떠나 전쟁에 나가셨는지, 함께 싸운 한국 병사들이 그분에게 얼마나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목숨을 얼마나 여러 번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한국이 태국인을 금지하고 추방했다는 얘기 말이에요. 그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 아닌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어요. 제이콥, 내가 소셜 미디어에서 본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야. 한국 정부가 입국 정책을 강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유 없이 이루어진 건 아니야. 아버지는 태국인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그들 중 일부가 마약 판매나 성매매 같은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정부는 그런 범죄를 막으려고 한 것이지 무고한 태국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자 속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소셜 미디어에서 퍼지는 분노에 휩쓸리면서도 정작 진실을 알아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이야기만 퍼뜨리기 마련이야. 그게 진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러다 보면 진짜 이야기는 그런 소음 속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앉아서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외국 땅에서 겁에 질린 채 싸웠던 할아버지를 생각했고 제가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생사를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 음식을 좋아하고 고마워해 주었던 한국 관광객들을 떠올렸어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압박과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희 실수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방콕의 일출을 바라보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아직도 조용했고 아침 일찍 장사를 준비하는 몇몇 노점상들만 보였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제가 걸어놓은 바남바한 배너를 보았을 때 속이 메스꺼웠어요. 망설임 없이 창고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배너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배너가 내려오면서 저도 무언가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종이판과 마커를 찾아냈어요. 큰 글씨로 한국 친구들께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번역기를 이용해 같은 문장을 한국어로도 적었어요. 새로운 간판을 걸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서 저를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반한 운동을 거스른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작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그리고 혼자서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겠다고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식당 문을 열었어요. 오늘 하루 어떤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때 지켜낸 가치들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어나 보니 긴장되면서도 각오가 다져졌어요. 오늘은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반한방한 배너를 내려서 새로 만든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친구들,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기서 환영합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빛이 이상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소곤거리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점심쯤 되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분노에 찬 사람들이 식당 쪽으로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그중 몇 명은 한국 금지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속엔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화가 난 듯했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누군가 돌을 던져서 식당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 더 많은 돌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쓰레기까지 던지더라고요. 상한 음식, 빈 깡통, 구겨진 종이들이 식당 문 앞에 날아들었어요. 달려나가서 그들을 막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세운 이 식당, 제가 힘들게 지켜온 이 식당이 제 눈앞에서 망가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장면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발밑에서 유리 파편이 바스락거렸고 공기엔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름다웠던 제 식당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잠시 좌절감에 빠졌지만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 군인들이 할아버지 생명을 구해줬던 이야기도 생각났고요. 그분들이 진짜 위험 앞에서도 용기를 냈는데 저도 지금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소셜미디어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은 분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 사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태국 사람들에게 나쁘게 군 게 아니라 더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몇몇 태국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가서 문제가 생겼던 이야기, 마약을 팔거나 사람들을 강제 노동으로 끌어들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적었어요. 한국은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뿐이라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한국 금지 운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게시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폭발할 듯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고 저를 배신자라 부르며 욕했어요. 그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화난 댓글들 사이에서 몇몇 응원의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국 친구나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을 나누기도 했어요. 천천히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예전에 한국 손님 몇 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처음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환영의 미소를 짓자 조금씩 마음을 놓더라고요. 그중 한 분은 식당에 아직 남아있던 어질러진 쓰레기를 같이 치워주기까지 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더 많은 한국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동안 태국 손님들도 궁금해서 찾아왔고 왜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불쾌한 시선이나 무례한 말을 듣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굳건하게 버텼어요. 이제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은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이제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제 식당은 이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해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걸 다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고, 국제적인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나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배웠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이제 제 식당을 보면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곳으로 보여요. 할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더라고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밖에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지만 식당을 둘러보시더니 웃음소리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하신 듯 창밖을 바라보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게 뭐냐?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지셨어요.